운명의 모래시계 5화.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일부 새벽, 복수를 준비하는 민주. 새벽 5시,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진영이 깊이 잠든 사이 조용히 거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하는 민주 사립탐정, 서울 불륜조사. 여러 업체를 비교하며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 그때 침실에서 진영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자연스럽게 커피만 마시는 척했어요. 민주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진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응, 잠이 안 와서.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영이 다가와 민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 민주가 진영의 손을 슬쩍 피하며 말했어요. 진영은 그 작은 거부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부 영찬과 선재의 약속. 그날 오후 영찬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선재 아저씨한테 전화해도 돼? 전화? 응, 주말에 축구하기로 했잖아. 아저씨가 연락처 알려주셨어. 영찬이 종이 쪽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선재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진짜 연락해도 될지, 이 인연을 이어나가도 될지. 그래, 전화해봐. 짧은 고민 후 결정했어요. 연락해보기로. 영찬이가 신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선재 아저씨, 저 영찬이에요. 전화 너머로 선재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찬아, 기다렸어. 주말에 축구할 거지? 네, 정말 기대돼요.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날까? 좋아요. 아, 아저씨, 잠깐만요. 영찬이가 민주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같이 가도 되죠? 민주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응, 엄마도 같이 간대요. 전화 너머 선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아. 그럼 토요일에 봐. 3부 나경의 조바심. 같은 시간, 나경은 고급 네일샵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 서류 넣을 거야? 나경이 진영에게 전화했어요. 나경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벌써 몇 달째 그 말만 하고 있잖아. 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기 와이프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되잖아. 민주가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나경이 손톱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알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진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경은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어요. 사부 선재의 고민. 선재는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박진영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나?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선재가 파일을 열어보니 진영의 20년간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19세에 최민주와 동거 시작. 대학 졸업 후 결혼. 검사 임용. 현재 변호사. 선재가 중얼거리며 읽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김나경과의 불륜관계. 6개월 전부터. 선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 자식이. 감히 민주를 두고 이런 짓을. 주먹을 꽉 쥔 선재.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단 민주가 날 기억해야 해. 선재는 파일을 닫으며 다짐했어요. 오부 민주의 증거 수집. 다음 날 민주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어떤 종류의 조사를 원하시나요? 탐정이 물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는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직접 목격한 것과 의심스러운 문자들이요. 그럼 우선 미행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은? 탐정이 견적서를 건넸어요. 민주는 큰 금액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진행해주세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민주의 손이 떨렸어요. 6부 토요일 한강공원에서의 만남.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민주와 영찬이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오시나? 곧 오실 거야. 그때 멀리서 선재가 축구공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재 아저씨. 영찬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영찬아, 오늘 컨디션 어때? 최고예요. 선재가 민주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영찬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민주가 미소를 지었는데 선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전 그 미소 그대로야. 7부 축구를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 영찬아, 드리블부터 해볼까? 선재가 영찬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선재의 움직임과 말투가 어딘지 익숙했어요. 엄마, 와서 같이 해요. 영찬이가 부르자 민주도 합류했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선재가 민주에게 공을 굴려줬어요. 민주가 어설프게 공을 찼는데 선재가 받아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은 민주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8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축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선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민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이요? 여러 가지를 좀. 선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가족은 안 계신가요? 민주의 질문에 선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죠. 오랫동안. 하지만 요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재가 영찬과 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주는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구부 따뜻한 오후의 추억. 축구를 마친 세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영찬아, 목마르지? 선재가 따뜻하게 물으며 음료수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영찬이가 활짝 웃으며 받았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영은 영찬과 이렇게 다정하게 놀아준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민주 씨도 드세요. 선재가 민주에게도 음료를 건넸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때 민주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영찬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선재와 민주의 표정이 동시에 어두워졌어요. 어른들은 가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선재가 영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찬이에게는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아저씨도 있고. 민주는 선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분 이별의 아쉬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날 거죠? 영찬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영찬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선재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영찬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민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선재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영찬이는 신나서 혼자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선재 씨도. 아쉬운 이별이었어요. 11부 나경과 진영의 격렬한 다툼. 같은 시간 고급 호텔 라운지. 나경과 진영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이혼 말이야. 몇 달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 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경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 이제 지쳤어. 나경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계속 결혼 재촉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해? 그럼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 진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나경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혼이 무서운 거야? 위자료가? 순간 진영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설마 자기 와이프랑 이혼하기 싫은 거야? 나경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12부 진영의 진심과 나경의 실망. 그게 아니야. 진영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못하는 거야? 민주랑은 20년을 함께 살았어. 그리고 영찬이도 있고. 영찬이는 핑계야. 이혼해도 아빠는 아빠잖아. 나경이 소리쳤어요.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주 없는 삶이 정말 행복할지. 아, 이제 알겠다. 나경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랬구나. 자기 와이프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냥 재미 보는 상대였던 거고. 나경아,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그럼 뭐야? 난 지금 한 말 진심이면 당장 집에 가서 이혼하자고 해. 나경이 마지막 통첩을 날렸어요. 못하겠으면 우리도 끝이야.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3부 민주의 본격적인 증거 수집. 그날 밤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사립탐정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김나경, 35세, 김시현 회장의 딸. 민주가 중얼거리며 나경의 신상 정보를 읽었어요. 호텔 XX에서 주 3회 이상 목격됨.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진영과 나경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걷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 민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진영과 나경의 수백 통에 달하는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늦은 밤 통화, 새벽 통화. 민주는 그 시간들을 보며 치를 떨었어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다른 여자와 속삭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 민주가 파일들을 정리하며 차갑게 웃었어요. 변호사도 알아봐야겠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민주는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는 민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20년간 쌓아온 사랑이 복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14부 집으로 돌아온 진영의 혼란. 나경과의 험악한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진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응. 민주의 차가운 대답. 평소 같으면 늦었네. 저녁 먹었어? 라고 물었을 텐데. 진영은 소파에 앉으며 민주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민주야. 응. 요즘 나한테 뭔가 서운한 일 있어? 민주가 책에서 눈을 떼고 진영을 바라봤어요. 왜? 그냥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다르긴 뭐가 달라? 민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진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경이 던진 마지막 통첩과 민주의 차가운 태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오늘 영찬이와 어디 갔다 왔다며? 한강공원에. 누구와? 진영의 질문에 민주가 책을 덮었어요.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캐묻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당신도 나경씨와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해줄 거야? 순간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경이. 응. 나경씨. 당신 동료 말이야. 민주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진영은 민주가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불안했어요. 15부 진영의 불안과 변명. 그건 일 때문이야. 일 때문에 주말에도 만나고 저녁도 같이 먹어. 민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영이 더욱 당황했어요. 민주야. 오해하는 거야.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야? 나경이는 정말 동료일 뿐이야. 그래. 그럼 나도 선재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민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진영은 민주의 태도에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정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건 아니겠지? 16부 민주의 냉정한 선언.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당신 일에 집중하고 나도 내 일에 집중할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어. 민주가 침실로 향하며 말했어요. 영찬이 숙제 봐줘. 나는 좀 쉴게.
진영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민주가 정말 변했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민주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선재에게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선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고, 나경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과연 민주는 언제 선재를 기억할까요? 그리고 진영은 자신이 잃은 것을,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6화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